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계획 돌직구 토크플러스입니다. 자, 내년이면 울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60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울산은 국가 경제를 이끌면서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성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공해를 안고 살아왔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모두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걱정해온 문제일 텐데 이것이 구체적인 지표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울산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돌직구 토크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이 주거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고요. 다른 어느 지역보다는 불에 특히 암 발생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을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네, 울산 산업단지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나오고 있고 또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김석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울산시의회 서유용 의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울산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환경부가 지난 1년 동안 조사한 울산 산업단지 건강 피해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난 3월에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결과가 나왔고 또 조사를 한 취지는 무엇이고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택 교수께서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먼저 우리 공영방송인 MBC에서 울산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과제를 선정해서 다루어진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울산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산업수도로서 정말 우리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성장 위주로 우리 경제 정책이 가다 보니까 그 이면에는 환경오염이라는 걸 대해서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이제 산업도시에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확보되는 그런 차원의 이번에 이런 어떤 오염 문제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과 또 시민사회와 또 우리 관에서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서유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우리 울산의 주위 환경을 돌아볼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이고 또 늦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본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이후 정부와 울산시가 제도와 대책의 어떻게 마련될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울산 시민들과 함께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상범 사무처장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본조사가 아니고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도 이것만 보더라도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이번 예타 조사는 사실 이제 앞으로 진행할 본조사를 보다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본조사를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거나 또는 공개하는 그런 가운데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환경부가 조사를 했고 3월에 결과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거 발표를 아직 안 했다고 저도 들었어요. 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자, 일단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김석택 교수님? 예, 사실 대기공해 문제는 우리 울산에서는 정말 참 치부적인 아킬레스입니다. 늘 얘기할 때마다 사실 그 수시로 석유화학단지 또는 온산비철단지 또는 현대 쪽에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거기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로 인해서 시민들이 건강에 유해를 많이 가져왔었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우리 환경부 중앙정부 차원에 이번에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신뢰성은 많이 확보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가 울산의 환경 지표로 그대로 적용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세밀하게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나름대로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울산이 명실상부한 살기 좋은 울산이 될 수 있게끔 대책이 강구돼야 될 걸로 생각을 드립니다. 예. 이번 연구에서 또 특이한 점이 각 동네별 오염 지도를 만들고 또 오염도 순위도 나왔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여서 쉽게 발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아무래도 산단 주변, 산업단지 주변이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상범 산업처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거의 사실로 나타났고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산공단과 그리고 이제 우리 미포공단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대개 석유화학단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동구 지역에 예, 예. 현대중공업이 있는 지역 이렇게 세 군데가 항상 가장 취약하고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면은 그 오염 물질이 확산되는 범위를 그래프로 컴퓨터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 지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염도 순위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번 예타 조사에서는 어느 지역이 가장 심각한가 주민들 건강 피해가 그래서 그것을 수치화 계량화해 가지고 울산 지역 행정동을 아마 순서로 이렇게 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 몇 개 지역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온산공단의 그 온산읍과 그다음에 울산 석유화학단지 주변에 뭐 서남동이랄지 야음장생포동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이 있는 동구 방어동이랄지 이런 지역이 거의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염도 순위하고는 약간 좀 미묘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그 50개 동을 쭉 순서로 나열했을 때 이거를 공개하면은 사실은 공개했을 때 예. 순기능보다 또 역기능도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안해하거나 불필요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개를 다 안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조사 내용과 그 조사 결과 중에서 핵심 내용이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부나 울산시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신뢰도와 그다음에 조사에 대해서 그 신뢰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이 오염지 지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영향이 미치는 게 커서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거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관계를 하는 사람으로 볼 때요. 예. 동네별 오염 지도가 특정 지역으로 낙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간 고향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배려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라도 기업들은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칫하다가는 이제 낙인 효과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걸 또 우려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향후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유해 물질은 과연 그 인근 주변적으로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고 또 주민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석택 교수님 어떻게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우리 울산 국가산단은 단순하게 위험물을 이제 저장하고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량으로 우리가 제조를 만들고 또 그걸 저장을 하고 취급하고 이동하는 업무까지 우리가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공정에서 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첫째 하나의 울산 석유화학단지나 온산이나 또 미포 쪽에 있는 하나의 안고 있는 좋게 보면은 산업이지만
좀 그 이면에는 보면 환경이나 안전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때 단순하게 저장을 한다든지 취급을 할 때는 뭐 취급할 때 조금 주의하면 되고 저장할 때 저장을 잘 밀봉을 하면 되겠지만 제조하는 공정에는 수많은 어떤 설비가 계속 이렇게 콤비나토로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안전밸브를 통해서 또 대기로 배출될 수도 있고 문제는 이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설비에 어떤 이상 문제로 인해서 돌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뭐 미미한 어떤 저농도의 오염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고농도의 물질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기 중으로 나오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사계절 계절별로 바람 방향에 의해서 시가지 쪽으로 그 유해 물질이 옴에 따라서 거기에 폭로되는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건강에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특히 우리 시민 사회도 문제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또 환경 건강도 앞으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실제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암 판정을 받는 사례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기사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업무 환경과 또 유해성이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 이상범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심정적으로 느끼는 것과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너무 다른데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특히 이렇게 이제 공해로 인해서 그것이 직업병으로 인정받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많이 잡혀 있지 않고요. 또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지역에 노동조합들 그리고 이제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이 그동안 환경단체와 크게 교류를 안 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대응하자 이런 논의도 했고 또 시의회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실제 노동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소견자의 경우는 이제 특별 점검을 받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감스럽게 국가산업단지 울산 여기 있는 노동자들의 암 발생 이거에 대한 통계를 저희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서희경 의원 어떻습니까? 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울산시 의회 차원에서도 이 연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뭐 울산시라든가 정부의 대책, 정책 이런 것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아마 울산에 산단 만큼 유독성 물질을 많이 다루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접 흡연도 암을 유발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공익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당연히 여러 산업 현장에서 내뿜는 유독성 물질들이 우리 노동자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30년, 40년 동안 그 주변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는 당연히 영향이 있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그렇고 특히 기업들이 이때까지 이런 결과를 방치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 울산시의회에서 양희원영 의원실과 함께해서 환경부와 그리고 건강공단에 자료를 요청해 두고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한 말씀 장- 추가로 해드리면 사실 울산이 산업도시로 이렇게 성장해 왔고 또 시가지가 광역도시로서 형성되어 있는 도시인데 울산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암 발생이 많이 높게 나타난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울산의 어떤 산업만 갖고 우리가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울산 국가산업단지는 글로벌 세계적인 산업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울산의 산업이라면은 어느 우리 120만 시민의 친인척 관계, 가족 관계가 어떤 방으로 다 얽히고 섞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울산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근무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유발 물질로 인해서 암 발생률이 높다라는 한마디로 말해 결론을 딱 내려버리면은 사실 기업 입장도 문제지만 우리 근로자들의 어떤 사기 문제, 건강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앞으로 행정기관과 또 시민사회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 언론도 이런 굉장히 좀 울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고 정확하게 다루지 않으면 좀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울산 산업단지가 유독성 물질이라든가 유해 물질이 좀 많이 제조를 하고 또 많이 취급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조사가 지금은 처음이 아니다. 뭐 지금 처음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떤 조사들이 있었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 김석태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울산국가산단은 우리나라 경제개발 1차 개발 계획의 62년도부터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쭉 오늘날까지 근한 60년간 지금 지내오면서 과거에는 거의 성장 위주로 왔지만 어쩌면은 그 당시에도 이 화학단지나 온산단지나 이런 데 환경 오염이 우려될 걸로 고려해서 완충지를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를 사실 했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시가지가 계속 이렇게 확장되면서 어쩌면 사업장은 그대로 있는데 시가지가 계속 이렇게 사업장 쪽으로 확장돼 가다 보니 이런 문제 나오니까 2000년, 2003년부터 이제는 우리 산단에 나오는 공해물질 과연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연구 검토가 되어 왔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울산은 지난해부터 특히 우리 울산 산단 주변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이 과연 어떤가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결과에 지금 우리 수치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주거하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이 공단 인근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수치가 좀 높게 나온 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진정한 의미에서 그게 실제 그게 영향이 맞는지 인간관계가 있는지 한번 좀 명쾌하게 앞으로 좀 다뤄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뭐 수치로는 확인이 됐습니다만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환경단체에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도 뭐 조사를 하시지 않았나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2003년부터 환경부에서 조사한 거, 근데 매년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조사한 내용이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MBC에서 기획 시리즈로 공단 공해 문제 이것을 발표하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재조명되고 있는데 여기에 인용한 자료조차도 아니 2017년 아마 이 당시 자료이고 최근 자료는 공개를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울산 환경운동연합에서 자체 대기질 모니터링을 2016년, 18년, 작년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나쁘게 나타나는 지역, 아까 제가 세 군데 지역을 얘기했습니다. 그 지역이 항상 나쁘게 나타나고 특히 이 온산공단의 고려아연 사거리 이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잘못했나 아니면 시료 채취를 잘못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높게 나타납니다. 2014년부터 조사를 했으면 뭐 하냐는 거죠. 그동안에 이것을 예방하거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이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울산시 차원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시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파악 이게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울산시를 자료를 보면요, 현재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악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30년간 기업들은 이런 기업 정보라면서 공개를 꺼려하고 있죠. 정부도 권한과 권리만 가지고 지자체에 영향을 할 게 아니라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해줘야만 이런 실질적인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김석태 교수님, 뭐 이런 측정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우리 이상범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 오염에 대한 기준치. 사실 우리 법치 국가에서 모든 운영을 하려면 기준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로상에 자동차가 움직이더라도 뭐 최근에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60km에서 50km, 또 학교 앞에는 뭐 40에서 30km. 문제는 이제 기준치는 있는 게 맞는데 울산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업이 숫자가 너무 밀도 있게 고밀화로
대량으로 있다가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총량 대비 환경오염 물질이 상당히 높다. 이게 사실 문제인데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2019년도 4월 2일부터 총량 관리제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조금 현장의 실효성은 아직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 있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다음에 환경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공장 가동에 있어 갖고는 어떤 유해 물질이 냄새가 난다, 또 누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을 봤을 때 손실입니다. 사실은 냄새가 난다는 자체는 원료가 밖으로 대기 중으로 나간다는 거거든요. 대기 중으로 나간다는 자체는 원료가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돼 나가야 될 것이 그 대기 중으로 나가니까 기업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걸 원하지 않죠. 그러나 워낙 많은 설비가 연결돼 있고 또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다가 어떤 공정상의 이상이 생겼을 때는 그 순간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뭐 아주 농도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근로자는 물론이고 우리 인근에 사는 시민 사회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봐지고요. 사실 총량 관리가 돼야 되지만 총량 관리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은 우리 울산 국가산업단지로 봤을 때는 아마 시 정부나 또 중앙 정부에서는 정말 딜레마가 되죠. 너무 많은 회사가 한 군데 밀집돼 있으니까 어떤 제한 공간 내에 사람이 10명이 이렇게 장시간 있는 거하고 거기 한 100명이 장시간 있는 거하고 그 안에 실내 공기질 다른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이걸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한가.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주별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잘하는 기업은 절대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되 만약에 어떤 측정치를 속인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또는 공정이 가동을 될 때 사전 예방 점검 또는 그 자동차를 치면 과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그 기업은 단호하게 어떻게 법을 집행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그 사업장 외곽 부지 경계선에 각종 거기서 배출되는 유해 화학 물질이 센서를 다 부착해 갖고 거기서 누출돼가 밖으로 나오기 전에 센서가 작동이 되면은 그거는 그 기업은 물론이고 행정기관과 시민단체에서 바로 액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은 그만큼 또 관심을 가지고 하고 또 시민단체에 있는 그 시민들도 그만큼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뭐 그동안 여러 조사가 있었고 이런 조사나 지적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뭐 규제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또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점점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요즘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ESG라고 해서 뭐 환경이라든가 사회라든가 또 지배 구조를 좀 평가해서 그 기업을 평가하려고 하는 뭐 그런 추세가 또 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다양한 그 생각은 다 각자 우리가 달리 할 수 있겠고요. 예. 또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또 어떤 생산, 기업은 뭐 글자 그대로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은 그 기업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윤을 앞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환경이나 안전의 어떤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이제 가고 이제 시민사회가 바라봤을 때는 사실은 기업이 가동이 되고 활성화가 돼야 결론적으로 또 그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는데 그 중간에 저 딜레마가 기업이 가동이 되고 활성화된과 동시에 환경 오염이라는 걸 이제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유엔 환경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해가지고 이제는 울산이 단순하게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어서 내 생활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도 목적이 있겠지만 하되 깨끗한 공기 정말 청정한 지역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어떤 삶의 질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지속 가능한 울산,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기업은 어떻게 하고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시민사회도 어떻게 우리 앞으로 마인드로 가져가야 될 건지 뭐 그거는 같이 공론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봐집니다. 예.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지금까지는 뭐 단순한 불우이웃 돕기에 그쳤다면 이제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까지도 공헌을 하는 이런 좀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해서 울산시 의회에서
공단 공해와 시민 건강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자 조례 제정에 들어갔다면서요? 어떤 조례였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공단 공해나 이런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과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들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 조례와 그리고 시민 알 권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을 두 분은 확인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석도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거나 하시나요? 예, 앞서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울산은 글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산업도시입니다. 물론 산업도시라가 산업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산업도시에 걸맞게끔 모든 행정 또 시의회가 조치가 따라가야 되는 사실이지만 이제는 산업 플러스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서희웅 의원님이 이제 시의회 차원에서는 기업이 잘할 수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만들어주되 거기에 상응하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시 정책 차원에 필요하다면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는 지원이 필요하면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 관리가 필요하다면은 어떤 마음으로도 이제 관리를 좀 기술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또 기업에서 할 수 있는데 어느 기업이든지 안 하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나름대로 하려고는 하는데 역부족이다. 막 그런 부분을 시의회 조례 제정으로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이 토론회 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공해 차단 녹지 야암 근린공원 개발에 대해서 이상범 차장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미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시민들이 알면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62년도에 산업단지 개발하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완충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 근린공원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거의 60년 동안 전혀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오히려 개발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그 남은 것까지도 거기를 밀어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산의 그 MBC에서 다루는 것처럼 공단의 공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이 시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나마 시민들에게 완충녹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늘려도 모자라는데 있는 걸 줄인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갈등 영향 분석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뭐 그 보존하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개발을 하더라도 최소한 이 완충 녹지 역할하는 공해 차단 녹지 역할하는 것이 현상 유지나 확대되는 전제가 아니면은 이건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제 주시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그 뭐 우리가 늘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용어로 봤을 때 그 야산, 그 야산을 그냥 두니까 뭐 이렇게 중간중간이 말이지 이렇게 좀 난개발도 되는 것 같고 이대로 두는 것보다 공원으로 조성해가지고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야 그냥 두면 그냥 나대지 비슷하게 야산인데 그걸 공원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민에게 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차원의 일부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기공의 환경 쪽에 보면은 당초에 62년도 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천 산업단지 지금은 뭐 이미 롯데 정밀로 하고 돼 있죠. 태광산업, 하나케미칼 뭐 여러 차례 그 아주 장구중대한 설비가 아주 유독 물질도 많이 확보하고 또 제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삼산이 전부 하나의 습지 또는 농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완충 녹지로 둔 상태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거기가 울산의 최고였던 신도시가 형성됐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한다든지 부분에서 한다면은 대기 유해 물질이 그냥 시가지로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살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울산 시민이에요. 그죠?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만 나중에 그분들이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 전부 그 앞에 산업단지가 내려다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하나의 완충 방패 역할을 하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과연 그랬을 때 우리 울산광역시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그것이 과연 맞는가? 이거는 앞으로 다양한 어떤 좀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공해 완충 아파트 단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 환경부 조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본조사, 이번 조사가 예비조사에 해당되니까요. 이제 본조사, 정밀조사가 필요할 텐데 앞으로 과연 뭐가 더 필요할지 이제 한 말씀씩을 다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공해와 암과의 관련성 그리고 시민 건강 확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업체와 울산시, 정부는 과연 어떤 역할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할지 한 말씀씩 하면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울산시의회 서유용 의원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경제 발전 이름 아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들로 인해서 묵인 또는 배제되어 온 곳이 많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삶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와 그리고 기업도 방향 설정이 다시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울산의 도시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난 20년간 도시계획을 보면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가진 울산의 도시를 미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을 다시 전면 재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울산시의회에서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울산형 화학물질 지도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40년간 받은 혜택을 생각한다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울산 환경운동연합의 이상법 전체장님. 예. 예, 저는 무엇보다도 어떤 정책이든 시민 건강을 최우선에 놓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근근린공원 문제 이 주제만 가지고 뭐 이렇게 토론을 해도 될 정도여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개발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더 보강해야 될 공해 이동 통로의 빗장을 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정말 철회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민간 환경감시센터를 이렇게 설립을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말 그대로 뭐 감시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공해 문제, 공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문제에 민관 협치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자. 그 모델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명분도 근거도 그리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이 민선 7기 안에 민간 환경감시센터가 반드시 설립돼서 지금보다는 그래도 나은 울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김석택 교수님. 예, 사실 오늘 우리 주제가 정말 공해와 암 정말 참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산업도시 울산 뭐 세계적인 도시라고 해서 정말 울산하면 잘 사는 도시 최고의 도시라고 했는데 이제 말미에 암이라는 어떤 인간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는 데서 사실 좀 마음이 부담이 좀 가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대책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뭐 공단을 거의 다 뭐 수도를 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하집니다. 공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주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울산 시민에는 삶의 질이 건강이 확보되는 도시가 필요하지 않나 봐집니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는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해왔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나름대로 어떤 책정치를 조작을 한다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좀 발생해서 사실 그것이 전체 기업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앞으로 시설 투자 또는 환경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울산시 차원에서도 사실 국가 산다는 중앙정부의 관리 권한이다 라는 개념만 이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울산시에서도 이제는 거기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울산 시민이에요. 그죠?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울산의 선제적인 어떤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우리 그 서영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는 이와 같이 기업의 조례 또 시민사회에서 살기 좋은 도시 이런 조례를
부담 없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서 울산 시민이 좀 안락한 도시에서 살게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 이번에도 우리가 사실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아직까지 이것이 시민사회에 미칠 파장 이런 걸 고려해서 아직 오픈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울산에 거의 국세를 우리가 1년에 거의 10조 원씩 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대전이나 우리 광주, 우리 인구 비율에 봐서 우리 조금 더 많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거의 배로 더 내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 산업단지는 거의 50년, 60년이 지났는데도 과거에 있는 도로에서 뭐 최근에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아직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세금은 많이 내는데 불구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오염 부담금을 내는데 불구하고 그런 돈을 가급적이면은 중앙정부에서 울산시에 많이 배정을 좀 해주고 또 울산시 역시 마찬가지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봐요. 물론 지금 노력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울산 120만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이걸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이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업도 잘 돼야 하고 또 시민들의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 문제는 두 가지 다 놓칠 수 없는 문제겠죠.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건강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있죠. 공해로 인한 시민 건강의 위협, 사실 이게 감기처럼 금방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느리게 나타나고 또 무디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량의 유해 화학 물질에 장기간 계속 노출이 되면 건강에 얼마나 해롭고 또 그래서 어떤 장치와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 같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자, 이번 기회에 더 잘 준비해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자, 돌직구 토크 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